혹시 요즘 들어 내가 왜 이러지? 싶을 때 많으신가요? 깜빡깜빡하는 거요.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먹는 약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바로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이가 되면 다들 옛날 같지 않네 하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뭐 물건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난다거나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지? 하고 입안에서 말이 맴돌 때 괜히 덜컥 겁이 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단서가 있는 걸까요? 오늘 저랑 같이 한번 그 단서를 찾아보시죠.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깜빡임을 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디까지가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어디서부터가 이건 좀 신경 써야겠다 하는 신호인지 그 경계선부터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사실 의학적으로 양성 노인성 건망증이라는 게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일상생활에 뭐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 들면서 생기는 가벼운 기억력 감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 심각한 병으로 악화되는 게 아니니까요. 가끔 깜빡깜빡한다고 해서 너무 미리부터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의학계에서 인지 기능 저하의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의자, 바로 잠입니다. 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 하루 동안 쌓인 정보를 싹 정리하고 또 중요한 건 기억으로 저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아주 중요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기억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잠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울감이나 불안감, 또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사회적 고립 같은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큰 영향을 미치고요. 거기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안 하는 습관까지 이런 신체 건강 문제들도 모두 우리 뇌 기능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은 아마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진짜 놀라운 단서는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가까운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여러분 집 약상자 안에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네, 바로 약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아프지 않으려고 먹는 바로 그 약이 어쩌면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예상치 못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약들이, 그것도 우리가 아주 흔하게 먹는 어떤 약들이 우리 기억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실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장기 복용입니다. 한두 번 먹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꽤 오랜 기간 동안 복용하는 일부 약들이 기억력 감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게 어떤 약들이냐?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콧물 나거나 알레르기 있을 때 먹는 감기약 있죠? 그 안에 들어있는 항히스타민제 성분이요. 그리고 수면제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런 성분들이 우리 뇌에서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을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일부 소화제나 특정 심장약, 비뇨기과 약, 그리고 항정신성 약물 중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연구 자료에서도 이런 약물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화제, 감기약, 수면제 등을 장기 복용할 경우에 기억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죠. 이처럼 의학계에서는 이 둘의 연관성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정보를 알게 된 우리가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마음대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는 무서워하고 겁내시라는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구나 하고 내 몸에 대해 더 잘 알자는 취지입니다. 모든 결정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계획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지금 드시고 있는 모든 약, 처방약이든 일반 의약품이든 심지어 영양제까지 싹 다 목록을 한번 적어보세요. 두 번째,
그 목록을 가지고 병원이나 약국에 가셔서 상담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먹는 약 중에 혹시 기억력에 영향을 줄 만한 게 있을까요? 또 만약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함께 논의하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결국 내 건강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 그리고 저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계기로 우리 집 약상자를 한번 쭉 둘러보고 전문가와 편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소중한 뇌 건강, 인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